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 그리고 서울시청 임직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서대문구 이성거구 출신의 문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319회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지표가 수도권, 특히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함을 짚어 사안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개선 의지를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의 개인적인 연구를 통해서 느끼는 바이지만 작년 11월 서울연구원의 발표는 물론 기초단체장님들이 합석한 토론회에서도 그렇듯이 2019년도에 기획재정부가 기업 균형발전 지수를 삭제하고 경제성 항목을 강화하도록 개편한 뒤부터 서울시 내 철도 사업은 죄다 발목에 잡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계를 2019년 전으로 돌릴 수는 없어도 서울시 내 교통 낙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제성보다 정책성을 더 심도 있게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의지를 토대로 균형발전본부와 함께 개선안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음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답변을 토대로 경전철 사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서울 시민을 대리하여 관련 시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이제 이 본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 그 체계적 운영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구축하는 계획이고요. 10년 단위로 계획을 작성하면서 중간에 5년마다 사회적 변동 요인을 반영한 변경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차 도시철도 기본 계획이 시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근본적인 이제 취지로 갔을 때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의 이제 근본적인 지향점은 서울시 내 교통 불경의 해소, 그러니까 시민의 원활한 교통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19년으로 이제 잠깐 시간을 거슬러 가겠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 개정 내용이 서울 시민에게는 역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이전 질의를 통해서도 실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을 앞서서 2019년 기재부의 개정 전에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고 전 박원순 시장 임기 때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차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2008년에 승인 고시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2차 도시기본계획이 망 구축계획은 2019년 2월 달에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재부의 지침 변경은 2019년 5월에 있었고요. 예. 이제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망 계획은 저희들이 망계획을 세우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서 기재부의 예타 과정을 거치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단계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 5월에 지침이 변경됐고 저희들 승인은 발표는 19년 2월, 그다음에 국토부의 승인은 20년 11월에 났기 때문에 이 지침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맞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기재부에서 2019년도 이제 바꾸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본래 계획이 2008년도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근데 전면 무산시켰잖아요. 그 이유를 여쭈는 겁니다. 2008년에 1차 기본계획 완성하고요. 변경 계획이 조금 늦어진 2015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2015년에 완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을 당겨서 2019년에 됐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이유가 민자 사업이었던 여러 가지 경전철 사업이 그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보도상으로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제 이르면 2017년도에도 완공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시선도 존재합니다만 예전에 전시성이다, 예산 낭비성 토목 사업이다 이런 주장이 좀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축소하고 중단시키더니 이름만 살짝 바꿔서 재포장해서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의 시선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포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1차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 괜찮은 계획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뭐 작용했다고 적용 아니더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민자 사업자의 이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의 좀 보완이 좀 필요했어서 2015년에 1차 기본 계획에서 약간의 수정을 좀 가해서 변경 계획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게 조금 본의는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요. 뭐 제가 이제 시정 질의로 뭐 여쭙는 건 아닙니다만 뭐 DDP, 새빛두동섬 이런 부분도 같이 어떻게 보면 그 전 박원순 시장께서는 굉장히 전시성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신 바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경전철 사업도 초반에 비판하시다가 결국에는 본인도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위선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이제 지금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계획 역시 이제 수정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이제 2차까지 지금 현재 나온 상황이죠. 2019년 기획재정부의 개선안, 그러니까 개편안 이후로 어떻게 수정이 되거나 혹시 보완된 사안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2019년 2월에 발표를 해서 기재부에 이제 국토부에 사업 승인 요청을 했고요. 승인 결과 받아서 기재부에 예비 타당성 요청을 한 게 2021년 하반기쯤입니다. 그때 올릴 때는 변경된 지침에서 검토를 해서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좀 변경이 돼서 이와 관련돼서 지침 변경에 관한 거는 시점상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지침 변경된 지가 벌써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사업의 효과성이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변경을 해서 올렸던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약간의 변경 계획을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약간 맞춰서 수정이 돼야 된다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확인자 드렸고요.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현재 기재부 이제 지표로는 이제 경제성 항목을 너무 이제 가중하고 있어서 이게 뭐 디즈니랜드 뭐 모노레일도 아니고 경제성을 어떻게 그렇게 확보할 수가 있겠냐라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만 아무튼 간에 일단은 지표가 그러하니 이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역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보완이 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실장님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좀 보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경제성 기준 자체를 바꾸기에는 이제 기재부의 지침 변경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적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일단 예, 제가 지표니까 말씀드립니다. 따라야 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 내용이라든가 혹은 방식을 지금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말씀해 주시죠. 경제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BC 비율입니다. 즉 뭐냐면 비용과 편익으로 구성된 비율이고요. BC 비율을 높여서 경제성을 높이려면 편익은 높이고 비용은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한 거는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역 하나를 줄이거나 출입구를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발표할 때 역을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은 이미 그렇죠. 큰일 날 발표가 수도 됐으니까.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다면 좀, 결국은 네. 코스트는 별 변동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편익 부분을 높여야 되는데 그 편익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와 기재부의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냐면 저희들은 개발 계획이 발표하는 것을 다 같이 편익에 넣자. 이제 기재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것만 넣자. 또 예를 들어서 혼잡도 부분 같은 부분들 이 부분은 포함될 수 없다. 우리는 포함시켜 달라.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2차 변경 계획이나 그다음에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높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사의 층수를 변경한다든지 예. 아니면 지하철의 바퀴 같은 부분을 뭐 고무 바퀴와 뭐 철 바퀴를 이렇게 바꾸는 예.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변경 계획이 올라갔는데 사실 그렇게 여러 번 해도 많은 것을 해도 사실 0.1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표로는 예, 많이 좀 쉽지는 힘든 않은 상황이구나만 상황이고요. 그 깊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 부분 그리고 뭐 차량에 있어서 서부선 같은 경우도 지금 고무바퀴로 이제 조금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네.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누자면요. 그런 노력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서울 시민들이 조금 안심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문제는 지표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장님도 아마 동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축 계획에 있었던 강북 횡단선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를 애타 기다린 이제 시민 중에는 왜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 불균형 상황과 교통 불균형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예타 지표를 왜 바꾸지 않느냐 이런 식의 예전에 지난번에 질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을 주신 거 보니까 균형발전본부와 이제 교통실이 협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용역 중인 것을 알고 있고요. 용역 결과를 자세한 건 보진 못했지만 기본은 아마 말씀드린 대로 편익 부분을 좀 높이는 부분에 많이 치우쳐서 준비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말씀드릴 부분은 지역균형 발전 평가 부분이 수도권에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좀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전에 있던 지역균형 발전 평가 부분에 대한 지표는 서울시를 하나의 묶음으로 봤습니다. 그 네,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서울시 전체 낙후도를 보고 균형 발전 낙후도를 보고 그 낙후도를 타 시도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후도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제일 개선된 시도로 나타났고요. 그럼 이제 평균치기 예,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지역균형 발전 평가 부분을 다른 잣대로 재야 된다. 뭐냐면 서울시의 낙후도를 타 시도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내에서 강북과 그렇습니다. 강남, 동남권과 동북권 아니면 서울시와 수도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별도의 점수와 그 가치 배분을 줘야 된다라고 저희들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재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움직일 건 안 보이는 것 예.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균분해서 마련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의 의견 담아서 점차적으로 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이제 균형발전본부에서 조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교동실장님 혹시 더 말씀하실 거는 없으신가요? 뭐 특별한 건 예, 그럼 잠시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예.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균형발전본부장 김승원입니다. 예, 힘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선 일단은 아까 교통실장님의 문답을 좀 이어가기 전에 2022년도에 이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밝힌 계획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요,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는 계획입니다. 근데 서울시 전 분야, 특히 산업이나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 교통, 교육 등 전 분야 88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점검하면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약간 그 꼭지를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 발표 당시에 거론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좀 따지고 보면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과 일맥상통하는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는 거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각 실국의 업무들을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해서 필요 지원 사항들을 검토하고 또 필요하면 예산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그 취지를 이제 또 이루기에 앞서서 이제 현재 기재부 예타제표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에서 이제 저 이제 본의원도 그렇고 서울연구원에서 이제 개선안을 이제 좀 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안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계산해 본 거고요. 개선안이 서울연구원에서 작년 11월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골자는 균형발전본부가 같다고 봅니다. 아까 교통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와 일맥상통하는데, 근데 특별 이제 광역시는 이제 불균형을 이게 단위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편적으로 하나로 이제 뭉탱이로 이제 해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광역 단위 수도권에 적용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 지수는 부자기 때문에 예비타능성 낙후도 지수 개발해서 각 지자체를 비교 분석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거 골자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연이 이제 시정지를 통해서 이제 균형발전본부장님과 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9년 이제 기재부의 개편 전후 그러니까 평가 항목과 비중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그 자체 개발 중인 개선안을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에 대해서 이제 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균형 발전 지수를 넣는 거. 그것들은 교통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역을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균형 발전 지수가 들어간다면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야만 개선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아까 교통실장 지적한 것처럼 비용이랑 편익이 있는데요. 비용은 열심히 줄일 수 있는데 편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편익 사항 중에
기존에 있던 편익들을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없는 편익, 그 해외 여러 가지 제도를 분석했을 때 뭐 혼잡도 완화라든가 쾌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가했을 때 어느 정도 편익에 대한 향상을 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4가지 경전철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일정 부분 편익의 개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선안이 만약에 적용됐을 경우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순탄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기사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났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러냐면 BC 분석을 지금 KDI에서 하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유의미한 숫자가 나갔고요. 그 부분이 이제 편익이 증가되면서 비용도 감소시키고 편익을 증가시키면 기존의 이제 BC 수치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숫자를 좀 얻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교통실과 또 이제 기조실 정리를 해서 상반기 중에 해서 우리가 국토부하고 네. 경제부처하고 또 KDI에 의견 제시를 해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필요하실 때가 있을 때 저희 의회도 꼭 참여할 거라는 걸, 그리고 시민연대가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제 개선안을 냈을 경우 많이 동의하면서 힘을 실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노고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네. 예, 서울시장님. 그 사실상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2008년도에 세우셨던 계획이죠. 그래서 서울시내 교통 불균형을 해소한다, 그 취지로 이제 약자의 동행을 어떻게 지금 이루겠다는 지금과도 막 맥락 상통한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현재 이제 보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거론되는 GTX 사업 때문에 이 경전철 사업이 접는 게 아니냐, 혹은 조금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영향은 조금 받겠지만 접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GTX는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속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 그 GTX의 특성상 촘촘하게 역사를 설치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주로 강북 지역이나 서남권의 교통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전철 사업과 취지가 다릅니다. 오히려 GTX가 생기게 되면 그 사각지대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이 될 거고요. 그 사각지대를 연결하는 경전철 노선은 그 필요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논의되던 노선들이 조금 노선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복될 수도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3개 노선, GTX 3개 노선에 어떻게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이냐를 연구하다 보면 노선의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진행되던 경전철 사업이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를 조금 저희가 보완을 해나가는 게 목표이겠죠. 네. 그래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이 이제 16년이나 이제 거의 뭐 지연된 와중에 이제 GTX 사업 얘기가 나오다 하니까 이제 시민들의 조금 불안이 좀 더 가세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장님께서만 이제 변함없는 취지와 의지가 있으신다면 그에 대해서 조금 뭐 보완하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같이 맞춰가면 될 것 같고 보는데요. 그 지금까지 이제 문답과 관련해서 그 시장님의 한번 취지나 이런 정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 답변 과정에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예타 제도를 좀 개선을 해서 그동안 경제성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경제성 이외의 부분에도 좀 비중을 두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요즘에 논의되는 이 강북 지역,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비강남 지역의 이 교통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비강남 지역 뭐 가점이랄까요?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제도상의 보완을 통해서 그동안의 경제성만 따짐으로써 그 생겼던 여러 가지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도 정부와 그 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가는 데 힘을 많이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처음 이제 수립하셔서 그 당시 이제 교통 지역을 해소하겠다는 그 취지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서울 시내 교통 균형 발전을 위한 첫걸음, 저희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안 공식 건의를 시작으로 이를 해소한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을 것이라고 믿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에 넘어가기 앞서서 지난 2월 2일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뇌병변 장애를 지닌 10세 딸과 함께 유명을 달리한 부녀를 추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3년 전장현이 탈시설 지원조례 통과를 촉구하며 도로 점거는 물론 철도 운행 방해를 시위를 전개하며 보호시설에 관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주제 관련해서 본 의원은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내모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장현의 도로 점거와 철도 운행 방해에는 이해 없는 비판의 시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돌아가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둔 한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30살이 다 되어가는데 자립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발달뿐만 아니라 지체도 있고 케어를 안 해주면 있을 곳이 없다며 24시간 케어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늘어나야 한다. 화려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고 케어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시설 확충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님의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 의원은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운행 중인 시설이 이용자분들이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자는 취지로 이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뇌병변 주간보호센터 점검과 시설 개선에 관하여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복지정책실장 정상훈입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이제 본 의원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구번호 3102번의 답변서를 이제 통해서 세세히 알려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데 현재 서울특별시내 운영 중인 뇌병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총 7개소가 맞나요? 예, 7개소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어떻게 좀 자세히 간략히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일단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뇌성마비라든지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이나 일상생활에 활동이 좀 불편한 그런 장애인을 뇌병변 예.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뇌병변 장애인 7개소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 6개소는 지정이 돼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미지원 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게 실내 안전용 CCTV 설치가 미비된 시설이 이제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강서 뇌성마비 주간보호센터와 40플러스 금곡행복쉼터 주간보호센터인데요. 이게 줄여서 이제 금곡의 경우 이제 출입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실이나 이제 집단 활동실에는 이제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이제 강서의 경우는 아예 설치가 안 돼 있고요. 혹시 미설치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CCTV 설치하는 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예. 시설 등의 안전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일단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먼저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노출 등 민감 정보에 민감 정보가 수집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인 대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 지금 센터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종사자나 보호자 모두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수렴 때문에 지금 내부에서의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고요. 40플러스 근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출입구에는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내부에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시설장께서 지금 종사자하고 보호자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상반기 중에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예. 개별적 시설별로 시설 여건에 따라서 좀 사항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게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분들의 좀 의견을 조금 하나가 뭉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 예. 동의해야지 설치가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막간혹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CCTV 설치를 거부하는 사례는 이제 본연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자의 일과를 이제 감시하고 이제 지켜본다는 취지보다도 만일을 대비한 이제 그들의 사고 혹은 이제 불편한 불미스러운 일이 뭐 발생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 발생했을 경우에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이제 될 수 있다는 그런 견해도 한번 이해해 주십사 바라면서 실장님께서도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같이 지금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저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시설에서 동의하에 절차를 거쳐서 오면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시설 관련해서 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한벗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은 약 38평의 복지사와 이용자 합쳐서 총 15명, GNG 보호센터는 약 78평에 총 15명, 오뚜기 뇌성마비인 주간보호센터는 40평에 총 15명, 강서 뇌성마비 주간보호센터는 약 37평에 총 15명, 40플러스 군곡 행복쉼터 주간보호센터는 약 34평에 총 13명, 수리풀 주간보호센터는 약 41평에 총 16명, 염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약 62평에 총 13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 특색도 있고 운영 자금에 따라서 조금 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건물 크기가 좀 제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물론 그렇지만은 이제 GNG, 그러니까 줄여서 GNG와 염리센터의 경우에는 이제 수월한 반면 한벗센터랑 이제 강서의 경우에는 좀 공간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뇌병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도 일반 휠체어가 아니라 그 와상 장애인용 특수 휠체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 이용할 때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좀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들진 않으셨나요? 예, 그 지침상 주간 보호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게 7개 시설이 다 일정 기준은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같이 뇌병변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이동 동선도 확보가 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휴식용 침대도 추가로 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적정 면적보다 더 추가적인 면적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대부분 시설들이 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같이 아주 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다만 한벗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하고 같이 인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시설 공간이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 특히 뭐 프로그램 할 때나 이럴 때는 조금 더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 조금 더 보완도 그리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넘어가서 복지사와 이용자 간의 이제 성별도 한번 조금 따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뚜기 센터와 이제 강서 그리고 40플러스 금곡 염리센터의 경우에 배치된 이제 복지사님들 중 이제 특정 성별이 한 분만 존재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용자분들은 성별이 두루두루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를 좀 해석해 본다면 그 한 분이 유고가 되거나 혹은 휴가를 가셨을 때 그러면 성별이 다른 복지사님이 결국에는 보호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는 얘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나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서울 지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면 여성이 74%를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같이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이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를 통해서 대체 인력 풀을 129명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에 그렇게 대체 인력을 저희들이 바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대체 인력을 투입을 못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있는 복지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종사자 지원을 받아서 활용을 하면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 인력이라 하면 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센터에 안 들어가 있는데 복지사 자격 갖춘 건가요? 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복지사들을 인력 네. 풀을 구성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예비군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혹시 그분들의 좀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이 될까봐 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뭐 한번 배운 걸 까먹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혹시라도 조금 뭐 미숙해지거나 혹시 그런 경우가 좀 발생할 것 같기도 한데 그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혹시 연수나 뭐 교육이라든지 그런 네. 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고 이제 봉사정의 투철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의 적절한 성비 구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조금 남지만은 그래도 예. 대체 인력으로 그게 보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용자들을 위한 수송 차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자리를 이제 통해 확인한 결과 이제 7개소 중에 이제 3개소만 수송 차량을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운영 중이지 않은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그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복지재단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요. 예. 지금 저 표에 나와 있는 4개소는 사실상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런지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예. 일단 4개소가 다 복지관 내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복지관의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같이 예, 활용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용자 부모 차량이라든지 장애인 콜택시를 활용해서 등하교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예산 지원을 요청을 안 했는데 만약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센터 상황 그리고 특히 이용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예. 조금 살펴주심. 특히 보호자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해주심이 이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 차량을 보니까요, 그 뭐 노후화됐다 뭐 이런 거 뭐 다 떠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그냥 그냥 스타렉스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뚜기 센터에 같은 경우는 그도 띠가 뚫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수송 차량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GNG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만 이제 써 있고요. 좀 약간 핸드폰 판매 자동차처럼 좀 이게 돼 있어 좀 안타까운데 한벗 시설 같은 경우는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 복지사분들이 보호자 동승해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운전이라는 게 본인만 운전자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의해서도 이제 좀 실수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린이 수송 차량처럼 뇌병변 장애인을 지금 수송하는 차량이다라는 게 조금 눈에 띄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연히 한번 시설 차량이 지나가는 거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들어가 계시는 이용자께서 조금 불편하신 기색을 좀 창문 밖으로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시설 차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좀 판단하기가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위험 상황이면 운전자한테 좀 알릴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 눈에 띄는 자동차고 뒤쪽에서 이제 탑승한 이제 이용자께서 좀 뭐 불편을 좀 표하는 것 같다라면 운전자한테 좀 알려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좀 견해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같이 확 드러나게 외부가 정리가 돼 있으면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설의 의견 수렴도 하고 보호자 입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디자인 정책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하고 디자인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용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 원하지 않으시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조금 건의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서울시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작년 뇌병변 중증장애인 시설에 직접 방문하신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저 때 어떤 감정 혹시 느낀 바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방문했던 저곳은 시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예, 대부분의 시설들은 훨씬 더 열악하고요. 예, 지원 체계도 좀 미비하고
그래서 모든 시설들을 저기만큼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나마 좀 괜찮은 시설이었군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실장님하고 이제 문답을 통해 나눴지만은 여러 조금 정책적인 이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발달 장애인과는 뭐 제가 비교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더 힘든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연희동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게 참하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좀 유명을 달리하신 일도 있고 해서 많은 조금 관심과 정책을 부탁드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의 이제 계획 혹은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니즈가 좀 나뉘죠.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탈시설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또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시면 나오셔서 지역사회 정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정도인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시설의 수준을 계속해서 올려서 시간이 흐를수록 시설에 있는 게 가족들의 부담도 덜고 또 본인들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서울시는 그렇게 투트랙으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욕구를, 희망을 충족시켜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겠다 하는 큰 틀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지 꼭 이루어 주시고 약자와의 동행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자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영을 배웠건 안 배웠건 관련 장비가 있든 없든 고려하지 않고 느넓은 바다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같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설이 필요한 이들이 마음 편히 일생을 보내고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문답에서 주신 바와 같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통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2019년도에 의원직을 지냈다면 기재부 앞에 들어놓고 농성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2024년인 지금 서울시가 제안하는 개선안이 기재부에 제출될 거라는 그런 희망과 함께 우리는 그 한 발자국을 나갈 수 있습니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이제 기적이 아닌 한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물론 여야를 떠나 정당을 떠나 힘을 합하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